이티입니다. 참 오랫동안 고등학교 애들 가르쳐 왔는데 요즘 한동안 또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고 나서 많이 소홀히들 하더니 그 어떻게 보면 영향, 결과 이런 게 요즘 나타나는 것 같더군요. 요번에 육모 시험 쳤던 결과가 다 나온 것 같은데 오늘 뉴스에 봤더니 이 1등급이 1.47%인가? 그때 1%하고 2% 사이밖에 안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거의 들어맞았더군요. 그래서 거의 인문계고들 중에서 지방에 있는 인문계고는 1등급이 한 명도 없는 그런 학교들도 꽤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구미에도 주변에 자기 학교에 1등급이 한 명도 없다고 하는 학교들이 몇 학교 있으니까 그 외에 다른 학교들도 거의 사정은 비슷할 것 같더군요. 그동안 2018년에 절대평가가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영어도 몇 번의 수능을 거치고 또 수많은 모의고사를 거치면서 나름 이 절대평가하면서도 변별력을 유지하는 어떤 이 방법을 터득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등급 나오는 거 보면은 거의 상대평가 때랑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특히 1등급도 작년 수능도 4.7%가 밖에 안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 더 심각한 문제는 2등급하고 3등급인데 2등급하고 3등급이 정말 많이 사라졌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2등급인가 3등급이 한 3만 명은 사라졌다고 그럴 정도로 정말이지 기존에 잘하는 학생들은 1등급에 2등급을 받는 반면에 어중간한 학생들 2, 3등급 받아왔다가 갑자기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좀 어렵게 나왔을 때 등급이 확 떨어져서 진짜 3등급도 못 받고 4등급, 5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지방에 있는 학교들, 구미에 있는 학교들 봐도 모의고사에서 3등급을 못 받는 학교 학생들이 아마 학교에서 반이 한 60, 70%는 이 3등급을 받지 못할 거예요. 그것도 교본 많이 잡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마치 절대평가가 되면서 누구나 치면은 점수가 잘 나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공부를 등한시하는 게 차츰차츰 그러더니 지금 와서는 거의 중학교 와서 영어 공부를 하긴 하는데 그냥 언제든지 자기가 마음먹으면 다시 잘할 수 있으니까 그냥 워밍업식으로 마치 초등학교 때 GMB를 다니든 윤선생을 하든 그냥 어떤 그런 아주 가볍게 영어를 하는 것처럼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휘 실력이 너무 안 되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휘 실력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고등학교 1학년도 불구하고 중학교 1학년 오기도 모르는 애들 정말 심하면은 스튜던트도 못 쫓고 정말 아주 쉬운 단어들 워부터 시작해서 아주 기본적인 세자 네자로 되는 그런 간단한 단어들도 못 쫓고 못 읽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애들한테 모의고사 성적을 기대한다? 그런 건 솔직히 무리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거의 여기도 그렇고 아마 딴 데도 그럴 텐데 중3들 불러놓고 하는 입시 설명에서 보면 내신만 잘 받으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막상 또 내신도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애들한테는 중학교 그 지문이랑 고등학교 지문은 또 수준 차이가 나니까 고등학교에 올라와 있는 교과서 지문조차도 걔들한테는 어려운 거고 그리고 솔직히 내신도 범위가 교과서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교과서만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그 내신 이 모의고사는 범위에 들어가니까 내신 범위에 그러니까 교과서 한 두세가 모의고사 한번 쳤는 거 18번에서 40번 정도까지 다 범위 거기에다가 또 무슨 부교재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단어장의 범위가 들어간다. 그러다 보면은 범위가 많죠. 그래서 내신도 생각처럼 당연히 잘 따지 못해요.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모의고사까지 어려워진다는 걸 미처 예측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게 몇 년 전부터 이제 모의고사가 영어도 절대평가하면서 변별력을 가지게 됐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비를 하지 못한 거죠. 아무리 저도 수업하면서 얘기를 해도 그냥 다 귓등으로 듣고 말죠. 부모님들도 언제든지 영어는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한 3등급, 2등급은 늘 그러니까 70점, 80점대는 늘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70점대 맞으면 못했다고 생각해요. 7점대 나오는 것도 진짜 듣기에서 어느 정도 다 맞고 들어가고 뒤에 좀 틀리고 해야지 7점대가 나올 수 있을 텐데 듣기부터 해서 진짜 3개, 4개 아니면 5개 정도는 기본으로 틀려서 듣기에서 10점이 까이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좋은 등급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듣기도 거의 뭐 학교에서는 안 듣고 따로 개인적으로 듣지도 않고 학원에서도 듣기 같은 거 안 하는 학원도 되게 많고 하다 보니까 이걸 듣기 위해서 성적이 다 맞고 들어간 애들은 이상하게 없어. 그게 너무 다 당연하고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그러면 당연한데 듣기를 안 하죠. 그부터 시작해서 아까처럼 어휘도 모시려고 하니까 조그만 문제가 어려워지고 아마 뭐 문제 지문 내용이 어려운 걸 둘째치고 거기 나온 어휘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못 푸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 또 이번 7월 둘째 주 11월 11일 날 목요일 날 3학년들은 또 모의고사를 친다고요. 그렇게 치면 또 막상 어렵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 풀 수 있을까 걱정이죠. 여기 구민만 해도 대부분 2학년 2학기 기말 마치고 나면 수학도 그만두고 영어도 그만두고 거의 뭐 집에서 이제 애들이 뭐 자기들 말로는 인강 듣고 3학년 동안 이때까지 배운 걸 정리한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 지금 3학년이 제일 중요한 때인데 3학년 올라가는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예 학원을 다 안 다니면서 자기들 인강을 준비한다고. 인강을 그렇다고 집에서 열심히 보는 것도 아니고 말만 인강이지. 거의 집에서 거의 논다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 보면은 3학년 올라가면서 뭐 내지는 이제 고기학점제로 돼서 크게 변별력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어차피 모의고사를 자기들이 평소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따로 모의고사 같은 거 뭐 어차피 포기했는데 그냥 내신도 이제 변별력 없다 보니까 딱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어떻게 보면 이 동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니까 점수들이 아주 뭐 황당한 점수들이 나오죠. 영어 같아도 뭐 듣기부터 그렇게 많이 틀리니까 30점, 40점 될 수 있도록 합니다. 70점 이상이 찾아보기 힘들어요. 뭐 수학생들한테 얘기해봐도 수학도 50점 이상을 넘어간 애들이 찾아보기 힘들다고. 뭐 예전에 뭐 3등급, 2등급 이런 도 많이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뭐 수학도 영어도 이런 지방에서는 3등급, 2등급 찾기도 많이 힘들어요. 자꾸 뉴스에서는 저런 수도권 애들만 자꾸 나오니까 그쪽 애들도 당연히 뭐 못한 애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지방 애들보다는 조금 더 성적이 평균적으로 좋으니까 자꾸 그쪽 얘기만 하고 뭐 의대가 정원되고 아니면 뭐 무전공 입학생들을 뽑고 그렇게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마치 거기하고 조금 관계없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딴 나라 얘기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솔직히 뭐 걔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의대는 자기하고 거의 관계가 없는 거고 뭐 무전공으로 간다 해도 그래도 또 그것도 학종이니 뭐 거의 또 교과 위주로 많이 점수가 뭐 보니까 4 그러니까 국영수 탐구 영역에서 3합해서 7이든가 아니면 뭐 국영수 탐구 중에서 못해도 이 세 과목 중에서는 다 3등급을 다 넘어서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준비가 된 학생들한테야 별로 그렇게 어려운 조건이 아니지만 준비가 안 된 학생들한테는 참 어려운 조건이죠. 그 하루아침에 등급 하나 올리는 게 말도 안 되게 어려운데 그게 참 이쪽 애들한테는 너무 안타깝게도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곧 있을 칠모도 애들이 더 준비를 많이 해서 잘 쳤으면 좋겠지만 일단 육모를 그렇게 못 치는 이유도 육모를 그렇게 성적이 1.47%밖에 1등급이 나오지 않고 2등급, 3등급은 뭐 당연히 그에 못지않게 더 나온 학생이 많지 않겠지만 이렇게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변별력이 정말 이제는 경험이 쌓여서 절대평가지만 변별력이 있어서 오히려 상대 같으면은 어려우면 딴 애들도 못하니까 크게 점수 차이가 많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이게 절대평가는 무조건 80점 넘었으면 2등급 90점 넘었으면 1등급 정해져 있으니까 정말 잘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뭐 좀 어느 정도 등급을 계속 받는 게 좀 가능하니까 걔네들은 어려워도 치고도 어느 정도 1등급, 2등급을 맞을 수 있다고. 근데 좀 준비가 덜 된 애들 좀 쉽게 생각해서 좀 가볍게 준비하는 애들은 조금만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확 성적이 떨어져. 한 등급도 아니고 막 2등급, 3등급 떨어지니까 솔직히 최저를 맞춘다는 그 자체도 불가능해지는 거죠. 최저를 맞춰야지 자기들이 생각하는 학교 근처라도 가는데 뭐 학종으로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가려고 그러면 여기 지방에 있는 일반고들 중에서는 정말 이 성적이 저 위에 탑에 있는 애들 뭐 여기는 한 학교 한 학급이 그러니까 한 학년이 거의 한 230명 40명 정도 있어요 고등학교에. 근데 그 중에서 진짜 못해도 한 3, 4등 안에 들어야지 그런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 외에 아니면 거기에 들어있는 학생들조차도 자기가 어디를 가느냐 눈높이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정말 최저가 거의 무조건 필요하다고 봐야죠. 근데 그 최저를 맞추는 게 그 영어가 제일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영어는 또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다가 영어는 무조건 1등급, 2등급 맞고 뭐 수학이나 국어나에서 맞추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성적이 갑자기 뭐 영어 되게 어렵게 나오니까 갑자기 지금 이렇게 늦은 이 시기에 막 뭐 보충하는데 영어를 신청하는 일이 많이 몰린다거나 아니면 지금 와가지고 영어 공부한다고 막 학교에서도 늘 영어책만 잡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졌다고 하던데 좀 늦었다고 봐야죠. 지금 노력해가지고 될 것 같았으면은 영어가 중요 과목에 들어가 있지 않겠죠. 부디 지금 고3들 뭐 남아있는데 그렇다고 뭐 포기하고 안 하고 있을 거나 할 테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앞으로 있는 칠모도 다음 주에 있는 칠모도 잘 보고 그래서 수능까지도 정말 앞만 보고 묵묵히 준비하면서 봐야 돼요. 절대 영어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등급이 올라갈 것 같으면 제가 학생들한테 잘 말하는 것처럼 부모님들 아니면 저 아니면 뭐 어른들 전부 다 등급 1등급 2등급 받았겠죠. 물론 예전에는 그렇게 등급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영어 점수를 지금보다 좋게 받았겠죠. 쉽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매일매일 영어 단어 외워야 되고 지문들도 꾸준히 하루에 몇 지문씩은 봐야 되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놓는 그런 문제들 하루에 한 2문제 정도는 수업한 자료를 올려놓는데 그런 것처럼 매일 1개, 2개라도 꾸준히 영어 지문들을 보면서 잘 모르는 거는 진짜 또 설명을 듣거나 아니면 그렇게 올려놓은 자료처럼 그렇게 이 영상들을 보면서 꼭 매일매일 영어 공부를 정말 습관처럼 해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어에서 등급을 잘 받아두면 다른 과목에서 또 자기가 생각하고 노력한 만큼 등급이 나오면 진짜 최저를 맞추는 것도 불가능이 아닐 수 있죠. 너무 쉽게 생각해서 요번 6등급이 그렇게 1.47밖에 성적이 1.47%가 1등급이 나오는 것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무 준비를 안 하니까 너무 공부를 안 하니까 뭐가 지문 내용이 어려졌고 몇 번 지문이 뭐가 어렵고 뭐 어휘가 어렵고 아니면 밑에 선택지가 선택하는 게 어렵고 그런 거는 다 어느 모의고사나 다 있는 거지만 정말이지 요즘은 영어 이 어려워진 변별력 있는 영어 이 시험에 대한 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 본인이 정말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노력해 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뭐 수능 쳐가지고 영어 등급이 떨어져서 자기가 예상한 등급보다 한 등급 두 등급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학교에 못 가서 최저를 못 맞춰서 못 가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수도 없이 그런 학생들 많이 봤고 아마 이제 이렇게 요번처럼 또 N수생들이 많이 붙어서 수능 이번 수능에는 뭐 재수생들이 한 10만 명 붙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붙으면 당연히 또 변별력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시험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 영어뿐만 아니고 국어나 수학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영어를 쉽게 생각하다가 요번처럼 이렇게 영어 변별력 맞추려고 이렇게 또 난이도를 조절하면 진짜 뭐 손도 댈 수 없을 정도로 뒤쪽에 다 찍어야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정말 단어 부지런히 보고 듣기도 주무시기 전에 자기 전에 한 2문제 요즘은 얼마나 듣기 편해요. QR코드 찍으면 바로 듣기 문제 듣고 있으니까 들을 수 있으니까 한 5분 뭐 5분도 아니고 한 3분만 투자해도 진짜 한 2문제는 들을 수 있으니까 꼭 듣기도 매일 듣고 단어도 몇 단어씩 매일 보면서 몇 단어 뭐 그렇다고 짧은 몇 개가 아니고 진짜 한 2, 30개는 최소한 매일 보면서 어휘 공부도 꾸준히 하면서 꼭 영어 시험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래요. 진짜 그거 외에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뭐 이런저런 방법 온갖 정말이지 편법을 많이 얘기하고 그런 게 좋다고 어떻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그냥 편법일 뿐이고 이제 본인의 실력을 키우려고 그러면 기초가 탄탄해야 돼요. 듣기, 어휘 이제 기본이요. 정말 열심히 기본을 단단히 하시면서 그리고 이렇게 영상들 올려놓은 그런 어떤 뭐 지문 해석이나 이런 것들 지문풀이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서 조금씩 뭐 이 영어 좀 어려운 지문이든 좀 평범한 지문이든 자꾸 좁혀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 두시면 어려울 때 그래도 어렵게 시험이 나오더라도 좀 대비가 가능할 거예요. 시험은 무조건 어렵게 나온다고 예상하고 보셔야 돼요. 쉬운 시험 없어요. 쉬운 시험 같으면 외치겠어. 물수능은 욕을 엄청 먹어도 불수능은 잠깐 너무 어려웠다고 막 난리 날 뿐이지 결국은 불수능으로 나와서 변별력이 있어서 그래서 공부 좀 한 애들은 자기가 공부한 대가가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수능을 늘 좋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수능 평가는 또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당연히 불수능을 낼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시험은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영상 찍어서 올릴게요.